코스모스 첨성대 이명우. 코스모스 꽃대궁이 천년의 별을 올려다본다. 꽃잎마다 붓디 붉은 말들이 모여 별의 집을 짓고 있다. 아, 첨성대. 층층이 돌틈에서 쌓아온 무거운 침묵이 꽃의 붉은 말로 피어올랐구나. 하늘은 낮아지고 바람은 에밀레 종소리 귀동냥하고 왔나. 에밀레, 에밀레. 토암산에 울려 퍼지는 에밀레 종소리. 한 뼘씩 자란 꽃대 끝에 무너지지 않는 기다림이 매달려 그 위에 한 줄 시처럼 별의 씨앗이 연글고 있다. 이 땅에도 별은 뜨고 코스모스가 별을 우러러 입맞춤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명우 시인의 시 코스모스와 첨성대, 그리고 또 서지월 시인의 아주 통찰력 있는 시평이 중심이 될 텐데요. 이번 시반엔 이 시가 담고 있는 그 신라의 영원성이라는 주제를 한번 파헤쳐 보고요. 또 서지월 시인의 시평을 통해서 시창작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점까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시, 처음 딱 읽었을 때부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만 살고 지는 코스모스하고 천년을 버텨온 첨성대, 이 둘의 대비, 어떻게 보면 정말 극명한 대비인데 이걸로 신라 정신의 영원성을 노래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서지월 시인이 시평에서 정말 뭐라고 할까, 감탄했던 지점이 바로 그 상응 관계예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주라는 어원을 갖고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랑 천문 관측 시설인 첨성대, 그리고 또 신라 역사를 상징하는 별이라는 이미지가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연결된다는 거죠. 시평에서도 이만한 상응 관계가 멋들어진 이미지 조합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까지 감탄을 했으니까요. 단순 대비가 아니라 아주 깊은 조응인 거죠. 그 상응관계라는 말씀 덕분에 시 전체의 울림이 훨씬 커지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시 구절 중에 꽃잎마다 불띠붉은 말들이 모여 별의 집을 짓고 있다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정말 강렬했어요. 마치 코스모스가 지금 이 순간에 신라의 역사를 막 새롭게 만들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 서지월 시인도 이걸 절창이라고 꼽았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코스모스의 아주 강렬한 생명력, 시인이 표현한 붉디 붉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 신라의 어떤 염원이나 역사, 그러니까 시 속의 천년의 별을 현재에 다시 새롭게 쓰고 표현하는 그런 행위로 읽히는 거죠. 서지월 시인이 절창이라고 평한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과거의 유산이 현재의 생명력과 만나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 코스모스, 첨성대, 별, 이 이미지들을 정말 능숙하게 엮어냈어요. 그리고 첨성대의 그 무거운 침묵이 꽃의 붉은 말로 피어올랐구나. 이 부분에서는요, 그냥 시간의 흐름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과거랑 현재가 막 소통하는 듯한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천년 역사를 품은 첨성대의 그 침묵, 그 과거가 코스모스라는 현재의 아주 생생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비로소 의미를 얻고 말을 시작하는 순간 그걸 시적으로 형상화한 겁니다. 과거와 현재가 그냥 딱 끊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역동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네, 시각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묘사도 되게 신선했어요. 바람은 에밀레 종소리 귀동냥하고 왔나? 이 부분은 갑자기 다른 감각에 확 깨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서지월 시인도 바로 이 부분을 신선한 이미지, 일품인 상상체계 이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에밀레 종소리라는 청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저 멀리 아득한 신라의 역사가 마치 지금 바로 여기 우리 곁에서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듯한 그런 현장감을 주죠. 시평에서는 시 창작자들이 바로 이런 상상력에 좀 주목해야 한다, 이런 조언까지 덧붙이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시의 마지막 구절, 별의 씨앗이 연글고 있다. 이거는 뭔가 미래를 향한 희망을 탁 던져주면서 마무리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해마다 씨앗을 맺고 다시 피어나는 코스모스처럼 신라의 정신이나 역사도 단절되지 않고 미래 세대로 계속 이어질 거라는 영원성, 또 희망, 이걸 상징하는 거죠. 서지월 시인이 역사의식에 근거한 신라의 영원성을 이만큼 절묘하게 읊은 시가 있을까 싶다고 감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시평은 단순히 작품 분석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시 창작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그 서지월 시인 자신의 아주 강렬한 신념, 또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절실함이라는 키워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요. 아, 절실함이요. 네, 시라는 게 그냥 시간 나면 쓰는 그런 취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린고비 바라보며 침 흘리듯 아주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이렇게 역설해요. 마치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갈망하듯이 그런 절박함으로 시를 대해야 한다. 이런 그분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와, 정말 강렬한 비유네요. 자린고비라니. 시를 쓰려면 그 정도의 갈망과 몰입이 또 필요하다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그만큼 시 창작을 아주 진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덧붙여서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체계적인 학습 그리고 꾸준한 습작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친구인 문영열 작가가 등단하기 전에 대학 노트로 20권 분량의 시를 습작했다. 이런 일화를 소개하면서요. 그러니까 재능뿐만 아니라 이런 정말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걸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신 절실함이 숨어 있다는 거네요. 아, 시를 감상하는 걸 넘어서서 그 창작 과정의 무게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명우 시인의 코스모스와 첨성대를 서지월 시인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이미지들의 그 놀라운 상응관계가 주는 울림, 그리고 시창작에 임하는 그 절실함이라는 태도까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절실함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마음에 남네요. 단순한 어떤 기교를 넘어서서 온 존재를 던지는 듯한 그런 몰입의 중요성, 이걸 새삼 느끼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서지월 시인이 강조했던 그 절실함,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깊이 파고들고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태도가 꼭 시창작만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대할 때나 아니면 예술을 감상할 때 혹은 스스로의 삶의 목표를 추구해 나갈 때 어떻게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그런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모스 꽃대궁이 천년의 별을 올려다본다. 꽃잎마다 붉디 붉은 마을이 모여 별에 집을 짓고 있다. 첨성대 층층의 돌 틈에서 쌓아온 무거운 침묵이 꽃에